네, 이제 법무부가 예정대로 오는 10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네. 추 장관은 이제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양측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징계위에 남은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징계의 변수는 사실 이제 기피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이제 변호인 측이니까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용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 낸 것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냈다고 보이지는데, 헌법소원도 사실은 지금 그 기관장, 소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있는 거의 모든 그 기관의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모두 다 바꿔야 돼요. 법무부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부처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위원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기피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걸 또 그 지난번처럼 효력 정지를 해다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헌재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다르게 본안의 내용과 연계돼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고, 지금 본안의 내용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도 가처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윤 총장이 주장하시는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한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론을 좀 움직여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시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징계위원회가 뭐 연장되거나 다시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윤 총장이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윤 총장 측은 이제 법무부의 감찰 기록 그리고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차 요청한 상태고요. 특히 윤 총장은 이제 이용구 차관이 포함이 되면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을 둘러싼 논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이용구 차관이 원전 월성 1호기와 관련돼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기 전에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영장을 이제 보강 수사를 하고 보강 수사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이제 영장과 관련된 결단을 내리기 직전에 직무 배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그런 그 수사가 직무 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시각 속에서 지금 이 차관이 사표를 쓴 지 하루 만에 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변호를 맡고 있는 이용규 차관을 이렇게 임명한 것이 바로 그 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 청와대의 어떤 답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이 뒤에 좀 알려졌지만 이 부분입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번 감찰과 관련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를 했는데, 그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한 장소가 하필이면 지금 이용규 차관의 변호사 시절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즉 네. 이용규 차관은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때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한쪽의 어떤, 그러니까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공평해야 되는데 감찰을 하고 있는 그 감찰 담당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조사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냐, 공간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 원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실을 내가 내준 거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사실 적절치 못한 게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어쨌든 그거 이 서로 간의 갑을 관계가 될 수 있는 이권에 대한 청탁이 가능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텔레그램 메시지
텐데 이종근 2라는 그런 사람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 아니면 이종근 형사부장이다 이거 갖고 논란이 있지만 이 논란이야말로 두 사람 어느 사람이 됐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헌법 소원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종근 형사부장이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법무부 차관이 이미 대검의 형사부장하고 그 총장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그런 그 의견을 교환했다. 이건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얘기했다는 건 직제로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그래서 인권 쪽에서 그 대검 인권위 쪽에서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성 1호기 관련 변호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변호를 한 이분이 차관 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차관이 급하게 됐잖아요. 그 전에 있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새로 차관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차관이 됐는데 그럼 이분이 미리 차관이 될 걸 알고 이와 관련해 징계원에 들어갈 걸 알고서 월성 1호기를 변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할 때 내가 이 사건을 수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계산하고 수임을 합니까? 김경수 지사 지금 도지사 있잖아요. 그분 변호한 사람 김경수 변호사예요. 그분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다 예측하고 내가 이 사람 거 수임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까지 계산을 수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차관이 되기 한참 전에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관 될 걸 이분도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사람을 찾다 보니 이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신 건데 그래서 사임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성 1호에 관련된 변호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공정성을 상실할 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신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두 번째 사무실 쓴 것도 그래요. 사무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전부터 몇 번씩 쓰던 곳이에요. 그 박은정 담당관이 요청해서 쓴 게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쓰던 곳에 그분이 조사를 하러 온 것이고요. 그게 두 사람 간의 어떤 정보를 미리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예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이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공직자 아니죠. 교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김영란법이 어디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대체? 또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영란법이 저촉되는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문자도 그렇습니다. 문자 보낸 게 이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라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이종근 2라고 돼 있는 그분이. 예. 그러면 기사를 보고 기사를 링크해서 보낸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걸 보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 제가 볼 땐 악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감찰과 관련해서 또는 법무부 차관이 감찰 담당관은 같은 직제에 있는 상호 관계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서 무슨 감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물어봐서 그 의견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한 것이 정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만 본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조금 예, 시간 반론 기회 주시면 첫 번째는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생각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수사를 물론 차관이 되기 위해 되는 걸 알아서 먼저 그걸 했다가 아니라 그런 이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변호사니까. 그런데 그런 변호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이해 충돌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건 내가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고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순서지 그 차관이 되는 거 물론 모르죠. 차관 되는 건 어떤 사람이 합니까? 변호를 했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변호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변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몇 %라도 있다면 차관이라는 직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구속시킨 검사들 입장에서 좀 전까지 그 수사를 변호를 했던 그런 분이 차관인데 지금은 배공규 산업부 장관을 소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주춤하게 되는 건 진짜 어떤 사람도 주춤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여지를 두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뜻이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5시 57분에 텔레그램에 새로 입장을 해요. 지금 텔레그램에 이종근 2와의 어떤 대화는 5시 6분입니다. 텔레그램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으로 입장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57분 동안 해명은 뭐냐면 뭐 전화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냐? 이종근 2라는 건 이종근 형사부장이 지금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의정부에 경제범죄조사국장이 있어서 22기 사법연수원 그거보다 낮으니까 이종근 2라는 네임으로 이미 많은 법조계의 검사들의 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건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이종근 2라고 돼 있는 검사들 이 명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 2가 합리적으로 이종근 형사부장이 더 맞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어떤 부적절함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 신청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성 1호기 관련된 수사는 징계위원회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해 충돌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사람이 차관을 가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변호사 하는 사람 절대로 차관 못 돼요. 변호사 하는 사람이 검사와 사건 관련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첫째는 차관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저는 도저히 같이 동의할 수 없고요. 기피 신청을 하려면 실제 징계의 내용과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수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징계 사유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 있어요. 단순히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이걸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뿐인 거지 징계 사유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피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근이든 이종근 2든 저는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과연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징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사를 링크해서 이 기사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그런 박은정 감찰 담당관한테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감찰을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니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이 텔레그램 문자 내용만 가지고서 과연 이 차관이 어떤 형태로든 징계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 두 분의 그 뜨거운 토론만큼이나 지금 이용구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10일 징계위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의 기피 신청을 할지 좀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전국 법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낼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공식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20여 명의 판사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장창국 판사 제주지법의 장 판사가 낸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이 한 3개에서 4개의 안을 두고 이것이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사찰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이 안을 이제 법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를 갖고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약 한 20% 정도가 찬성을 하고 80%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재판부가 있었고 그 재판부에서 이것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를 포함한 직무 배제의 어떤 원인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법관은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아마 80% 정도가 반대를 한 것 같고 예. 이런 어떤 반대가 나오자 지은희 판사를 비롯해서 몇몇 판사들이 사실상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건에 올렸느냐라는 어떤 그 항의 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유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이것이 정치로 이용해 다 빼놓고 정치적인 어떤 그 독립이 돼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사법부가 그런 이유에 만큼은 그 누구도 사실 이유를 달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징계위를 앞두고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고 또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편에 유리할지 그 해석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의견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징계위에 대한 부담을 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 어느 언론을 이제 인용하셔서 80대 20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한 건데 법관의 회의에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의견이 있었고 어느 한쪽도 전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윤 총장한테 도움이 될 거냐 말고 저는 뭐 특별히 도움이 되고 말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지만 법관회의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거든요. 부적절한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어떤 판사들이 이걸 의견적으로 제시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전체 판사들이 볼 때도 사실은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윤 총장한테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그런 판사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징계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0일 징계위가 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